무관의 왕. 이라는 오명을 8년간 짊어진 선수가 있습니다. 개인상은 많이 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팀 우승은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2025년 5월 22일 새벽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영국 언론이 그를 토트넘 최고의 선수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17년 가을 런던 토트넘 훈련장. 제 이름은 앤드류 스미스입니다. BBC에서 축구 기자로 일한 지 벌써 5년째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인터뷰를 위해 훈련장을 찾았죠. 하지만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뀔 줄은 몰랐어요. 훈련이 끝나자 한 선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손흥민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밝은 미소를 지은 그의 첫인상이 아직도 생생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마치 아이처럼 순수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때 평범한 질문을 던졌어요. 손흥민 선수, 토트넘에서의 목표가 뭔가요? 흥민이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두 눈이 더욱 밝게 빛났어요. 곧 우승할 거예요, 앤드류. 우리 팀이 정말 강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 한편이 묘하게 떨렸어요. 확신에 찬 그의 목소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 느낀 어떤 예감 때문이었을까요? 언제쯤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도 모르게 이런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그때는 그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이렇게 뛰어난 선수가 언제 우승컵을 들어올릴지 말이에요. 흥민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빨리요. 정말 빨리 될 거예요. 그의 미소가 너무나 밝아서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질문이 앞으로 8년 동안 저와 흥민이를 괴롭힐 줄은요.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흥민이의 아버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며칠 전 다른 기자가 쓴 기사에서 읽었던 내용이었죠. 어린 흥민이에게 아버지 웅정은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잘하는 것보다 바르게 잘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였을까요? 흥민이에게서 느껴지는 그 순수함과 겸손함이요. 아무리 유명해져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씨 말이에요. 2018년이 되었어요.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흥민이의 활약도 날로 눈부셨죠. 다시 만난 흥민이는 여전히 밝았어요. 어때요, 앤드류? 우리 팀 정말 강하죠? 네,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언제 우승할 건가요? 또 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요. 흥민이의 눈이 더욱 반짝였어요. 곧이요. 이번 시즌에는 정말 될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불안이 스쳤어요. 왜였을까요? 혹시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될까 봐서였을까요? 하지만 그 불안은 금세 사라졌어요. 흥민이의 밝은 미소 때문이었죠. 시간이 흘렀어요. 흥민이는 계속 놀라운 활약을 펼쳤어요. 골도 많이 넣었고 팬들의 사랑도 듬뿍 받았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우승컵만큼은 계속 멀어져만 갔거든요. 매번 만날 때마다 저는 같은 질문을 했어요. 언제 우승할 건가요? 그리고 흥민이는 같은 대답을 했어요. 곧 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여전히 밝았지만 예전처럼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거든요. 제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 질문이 저에게도 흥민이에게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느 날 밤 혼자 집에서 생각해봤어요. 이 질문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운명의 질문이구나. 흥민이와 저를 이어주는 특별한 끈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질문이 단순한 인터뷰 질문이 아니라는 걸요. 이것은 한 선수의 꿈과 제 취재 인생이 만나는 지점이었어요. 2018년이 저물어 갔어요. 토트넘은 여전히 우승컵과 거리가 멀었어요. 하지만 흥민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 심어준 그 마음가짐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아버지와 같이 뛴다는 마음으로 경기장에 서요. 한 인터뷰에서 흥민이가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 이 선수는 정말 특별하구나. 단순히 실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구나. 그의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저는 같은 질문을 했어요. 언제 우승할 건가요? 흥민이는 여전히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간절함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내년에는 꼭 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질문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답을 찾게 될 거라는 걸요. 제 취재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2019년 6월 1일 마드리드.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밤이었어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었어요. 토트넘 대 리버풀. 흥민이에게는 꿈의 무대였죠. 경기 전 흥민이를 만났을 때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간절했거든요. 앤드류, 오늘 끝날 것 같아요. 기다림이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결과는 냉혹했어요. 0대2 패배. 경기가 끝나자 흥민이는 경기장 한가운데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흥민이 곁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눈물이 흐르는 흥민이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간절한 사람이 왜 우승할 수 없는 걸까? 경기 후 인터뷰에서 흥민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다음에는 꼭 해낼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 마음도 덩달아 갈라지는 것 같았죠. 그때부터 흥민이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밝았지만 예전처럼 천진난만하지는 않았거든요. 2020년이 왔어요. 그의 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흥민이가 심하게 다쳤다는 거였어요. 팔 골절이었죠. 병원에서 만난 흥민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앤드류, 솔직히 무서워요. 다시 축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항상 당당하던 흥민이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다니요. 괜찮을 거예요. 흥민 씨는 강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몇 달 후 흥민이가 복귀했어요. 첫 경기에서 골을 넣었죠. 골을 넣은 후 흥민이는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을 본 순간 온 경기장이 조용해졌어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흥민이가 말했어요. 축구를 다시 할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그때 관중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5만 명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 해에도 우승은 없었어요. 리그컵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시티에게 또 졌거든요. 0대1이었어요. 시상식을 지켜보면서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또다시 준우승이었어요. 흥민이는 메달을 받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언제 우승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에서 또 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제는 제게도 이 질문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곧 될 거예요. 흥민이의 대답은 여전히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2021년이 되었어요. 흥민이는 계속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골도 많이 넣었고 개인상도 받았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했어요. 하지만 팀 우승컵은 여전히 멀었어요. 개인 시상식에서 만난 흥민이는 트로피를 들고도 밟지 않았어요. 개인상보다 팀 우승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을 할 때 흥민이의 표정이 씁쓸했어요. 성공했지만 공허한 기분이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저는 그 질문을 했어요. 언제 우승할 건가요? 흥민이는 잠시 멈춰섰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죠. 모르겠어요, 앤드류. 정말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흥민이의 눈에서 예전의 그 빛이 많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여전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지쳐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이 질문을 계속해도 될까? 혹시 흥민이에게 상처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 질문이 멈출 수 없다는 걸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한 선수의 간절한 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꼭 보고 싶었어요. 2022년 8월 토트넘 훈련장.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흥민이가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으로 발표되는 날이었거든요. 외국인 선수가 토트넘 주장이 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발표 직후 흥민이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부담스러워 보였거든요. 주장 완장을 들고 있는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캡틴. 제가 말하자 흥민이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동료들이 흥민이를 주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실력이 아니라 인격 때문이었죠. 훈련장에서 지켜본 흥민이는 정말 특별했어요. 말로 지시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였거든요. 어린 선수가 실수하면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힘든 훈련에서는 항상 먼저 나서서 모범을 보였죠. 조용하고 묵묵한 리더십이었어요. 하지만 주장이 된 후 흥민이의 부담은 더 커졌어요. 우승에 대한 압박이 배가 되었거든요. 이제 정말 우승해야 하는데. 어느 날 흥민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 표정이 무겁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주장이라는 무게가 흥민이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2022년 시즌이 시작되었어요. 흥민이는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승컵은 멀었어요. 경기가 끝날 때마다 흥민이는 관중석을 바라봤어요. 팬들의 기대 어린 눈빛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죠. 그런 흥민이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날 경기 후 한 어린 팬이 흥민이에게 달려왔어요. 휠체어를 탄 아이였어요. 흥민이는 주저없이 자신의 유니폼을 벗어 그 아이에게 건네줬어요. 그리고 아이와 같은 높이로 무릎을 꿇고 대화했죠. 형 고마워요. 형이 제 영웅이에요. 아이가 말하자 흥민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너처럼 멋진 팬이 있어서 내가 더 힘이 나.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구나. 우승컵이 없어도 이미 충분히 위대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봐주지 않았어요. 언론들은 계속 물었어요. 팬들도 우승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의 말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언제 우승할 건가요? 흥민이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죠. 앤드류,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들어 있었어요. 2023년이 되었어요. 흥민이는 여전히 훌륭한 주장이었어요. 팀을 위해 헌신했고 팬들을 사랑했죠. 하지만 무관행지는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흥민이가 팬 사인회를 하고 있었어요. 한 팬이 편지를 건네줬어요. 당신은 제 영웅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도 힘을 얻었어요. 그 편지를 읽는 흥민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 팬을 따뜻하게 안아줬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흥민이에게는 이미 트로피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흥민이 자신은 여전히 우승을 꿈꾸고 있다는 걸요. 그때부터 전 세계 팬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SNS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손흥민 트루 리더. 손흥민 우리의 캡틴. 소니 you are amazing.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영국, 브라질, 나이지리아까지 전 세계에서 흥민이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의 플레이에는 언어가 없었어요. 그의 미소에는 국경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흥민이 자신은 여전히 무겁게 느끼고 있었어요. 팬들이 이렇게 사랑해주는데 우승 하나 못해드리는 게 죄송해요. 어느 날 흥민이가 한 말이었어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왜 이런 부담을 져야 할까요? 2023년 말 마지막 인터뷰에서 흥민이가 말했어요. 주장이 되고 나서 더 간절해졌어요. 이제는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알았어요. 흥민이에게 주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요.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며 계속 노력하는 흥민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요. 비록 아직 트로피는 없었지만 흥민이는 이미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2023년 7월 런던. 그날은 제 기자 생활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었어요.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다는 소식이 터진 거였어요. 흥민이의 절친한 친구이자 토트넘의 에이스였던 케인이 떠난다는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흥민이는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바로 훈련장으로 달려갔어요. 흥민이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로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흥민아.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케인이 떠나요.
그 한마디에 담긴 절망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케인과 흥민이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어요. 6년 동안 함께 뛰면서 형제 같은 사이가 되었거든요. 둘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수없이 봤어요. 골을 넣으면 서로를 찾아 안아주는 모습도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끝이었어요. 며칠 후 케인의 이적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바이에른 뮌헨은 케인을 데려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승을 위해 왔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케인도 결국 우승을 위해 토트넘을 떠난 거였어요. 실제로 케인은 바이에른에서 우승을 했어요. 분데스리가 우승이었죠. 흥민이는 그 소식을 어떤 기분으로 들었을까요? 이적 소식이 확정된 후 흥민이와 마지막 인터뷰를 했어요. 케인처럼 다른 팀으로 이적할 생각은 없나요?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흥민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의 눈빛이 깊어 보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토트넘에서 우승하고 싶어요. 여기서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이별은 케인만이 아니었어요. 델레 알리도 떠났어요. 한때 토트넘의 미래였던 그도 다른 팀으로 갔죠. 루카스 모우라도 브라질로 돌아갔어요. 그 밝은 미소의 브라질 선수도 작별 인사를 했어요. 크리스티안 에릭센도 이미 떠난 지 오래였어요. 한때 토트넘의 황금 세대였던 선수들이 하나둘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흥민이만은 남았어요. 홀로 남은 흥민이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외롭지 않을까?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SNS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SOM만은 남아줘서 고맙다. 다른 선수들은 다 떠났지만 손만큼은 끝까지 남아줬어. 진짜 토트넘 팬은 손흥민뿐이야. 전 세계에서 흥민이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한 토트넘 팬을 만났어요. 60대 할아버지였어요. 기자님, 손흥민은 정말 특별해요. 50년 동안 토트넘을 응원했지만 이런 선수는 처음이에요. 그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다른 선수들은 더 좋은 곳으로 갔지만 손흥민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시즌이 시작되었어요. 홀로 남은 흥민이는 더욱 열심히 뛰었어요. 케인이 없는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경기가 끝날 때마다 흥민이는 텅 빈 라커룸을 바라봤어요. 케인이 앉아있던 자리, 델레가 웃음을 터뜨리던 자리. 모든 게 비어 있었어요. 어느 날 훈련 후 흥민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앤드류, 가끔 외로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목소리에는 슬픔과 의지가 동시에 들어 있었어요. 왜 남기로 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그리고 팬들이 있어요. 흥민이는 관중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를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흥민이에게는 우승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요. 바로 사람들과의 약속이었어요. 2023년이 저물어 갔어요. 그의 마지막 경기에서 흥민이는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관중석을 향해 양손을 높이 들었죠. 5만 명의 팬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SON, SON, SON. 그 함성 속에서 흥민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흥민이가 말했어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알았어요. 흥민이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요. 홀로 남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젠가는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2025년 3월 런던. 기적이 시작되었어요.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8강전에서 강호를 제치고 4강에서도 승리했죠. 15년 만에 찾아온 결승전 진출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드디어 흥민이에게 기회가 온 거였어요. 훈련장에서 만난 흥민이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예전처럼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느껴졌어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하는 모습에서요. 앤드류,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그 말에 담긴 절실함이 제 가슴을 꽉 조였어요.
상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어요. 둘 다 리그에서는 좋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유로파 리그에서만큼은 끝까지 올라온 팀들이었죠. 결승전까지 한 달이 남았어요. 그 기간 동안 흥민이의 변화를 지켜봤어요. 훈련에 더욱 열중했고 팀 동료들과도 더 많이 대화했어요. 주장으로서 팀을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담감도 컸어요. 어느 날 훈련 후 흥민이가 혼자 그라운드에 남아 있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무슨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만약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3살이 된 흥민이에게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거든요. 5월 20일 결승전 하루 전. 스페인 빌바오에 도착한 흥민이와 마지막 인터뷰를 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만난 흥민이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 경기가 열릴 산 마메스 경기장이 보이는 곳이었죠. 어떤 기분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8년 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흥민이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쉬울 줄 알았어요. 우승이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련함이 묻어 있었어요. 만약 이번에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기자로서 해야 하는 질문이었죠. 흥민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단호함이 번쩍였어요. 앤드류, 그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오늘은 꿈꾸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 이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구나. 5월 21일 저녁.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산 마메스 경기장에는 5만 명의 관중이 몰려들었어요. 토트넘 팬들의 파란색과 흰색 깃발이 바다처럼 흔들렸죠. 프레스박스에서 지켜보는 제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전반전에 브레넌 존슨이 골을 넣었어요. 토트넘이 1대 0으로 앞서갔죠. 그 순간 흥민이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벤치에서 일어나 동료들을 격려했어요. 후반전이 시작되었어요. 70분 흥민이가 교체로 들어갔어요. 주장으로서 마지막 20분을 책임져야 하는 순간이었죠. 경기장에 들어선 흥민이의 모습이 당당했어요. 어깨를 쭉 펴고 동료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85분, 87분, 90분. 추가 시간 5분이 주어졌어요. 그 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흥민이는 뛰었어요. 수비도 하고 공격도 했어요. 진정한 주장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삑! 심판의 휘슬이 울렸어요. 경기 끝. 토트넘이 승리했어요. 그 순간 흥민이는 하늘을 향해 두 주먹을 치켜들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경기장에 엎드렸어요. 15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도 프레스박스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거든요. 동료들이 하나둘 흥민이에게 달려왔어요. 모든 선수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여들었어요. 관중석에서는 쏜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시상식이 시작되었어요. 드디어 트로피를 받을 시간이 왔어요. 주장인 흥민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은색으로 빛나는 유로파리그 트로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흥민이의 손이 트로피에 닿는 순간 경기장에서 폭죽이 터졌어요. 그때 누군가 태극기를 가져다 줬어요. 흥민이가 그 태극기를 받아서 허리에 둘렀어요. 그 순간 흥민이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챔피언이 된 거였어요. 8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질문이 드디어 답을 찾았어요. 언제 우승할 건가요? 답은 바로 오늘이었어요. 순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2025년 5월 22일 새벽 런던. 기적이 일어났어요.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차범근 선배가 SNS에 메시지를 올린 거였어요. 흥민이가 내 생일 아침에 UEFA컵을 들어올렸구나. 45년 전인 1980년 5월 22일 내가 UEFA컵을 우승했던 바로 그날이야.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운명이었어요. 차범근은 한국 축구의 아버지였어요.
1980년에 레버쿠젠에서 UEFA컵을 우승한 최초의 한국인이었죠. 그리고 45년 후 같은 날짜에 흥민이가 유로파리그를 우승한 거예요. 두 세대를 이어주는 놀라운 연결고리였어요. 언론들이 이 소식에 열광했어요. BBC는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어요. 45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한국 축구의 기적. 그 기사를 쓴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차범근에서 시작된 한국 축구의 유럽 정복이 손흥민으로 완성되었다. 아침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영국 언론들이 흥민이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바꾼 거였어요. BBC 스포츠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토트넘 현대사에서 베일, 케인, 모드리치도 해내지 못한 것을 손흥민이 해냈다. 디 애슬레틱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다. 하루 만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어제까지 무관의 스타라고 불렸던 흥민이가 진정한 레전드가 된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어요. 오후쯤 인터넷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토트넘 팬들이 온라인 청원을 만든 거였어요. 손흥민 동상 건립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이었어요. 몇십 명 정도가 서명했죠.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자 1만 명이 넘었어요. 4시간 후에는 10만 명. 하루가 지나자 25만 명이 서명했어요. 믿을 수 없는 속도였어요. 더 놀라운 건 서명자들의 국적이었어요. 한국은 물론이고 영국, 일본, 중국, 미국, 브라질, 나이지리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각국 언어로 쓰인 응원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순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흥민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실감했거든요. 그날 저녁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 동료들이 하나둘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루카스 모우라는 브라질에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영상을 찍었어요. 흥민아, 축하해. 네가 해냈구나.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해리 케인은 독일에서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무도 너보다 이 우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 정말 축하해, 형제야. 포체티노 전 감독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흥민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 하나둘 전해지는 축하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흥민이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이룬 게 아니라는 걸요. 모든 사람들의 꿈을 함께 이룬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해시태그 손흥민이 올랐어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할 것 없이 모든 SNS에서 흥민이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손흥민이 보여준 건 축구가 아니라 인생이었다. 1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을 봤다. 각국 언어로 쓰인 감동적인 메시지들이 끝없이 올라왔어요. 브라질에서는 선인은 우리의 영웅이라는 벽화가 그려졌어요. 일본에서는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는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나이지리아에서는 흥민이 이름을 딴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전 세계가 흥민이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반응을 지켜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8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순수한 청년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구나. 우승컵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은 거였어요. 바로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랑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집에서 지난 8년을 되돌아봤어요. 언제 우승할 건가요? 그 질문으로 시작된 여정이 드디어 끝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이제 흥민이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진정한 영웅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증인이었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2025년 5월 25일 런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우승 후 처음으로 흥민이와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여전히 겸손했지만 그 안에 새로운 자신감이 숨어 있었거든요. 카페에 앉은 흥민이는 계속 미소를 지었어요. 15년 만에 처음 보는 평온한 표정이었죠. 기분이 어때요? 제가 물었어요. 흥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오늘만큼은 제가 레전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평생 겸손했던 흥민이가 처음으로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며칠 후 토트넘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다니엘 레비 회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어요.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진정한 레전드입니다. 팬들의 동상 건립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발표를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토트넘이 공식적으로 흥민이를 레전드로 인정한 거였어요. 구단 홈페이지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메인 화면 전체가 흥민이 사진으로 가득했죠. 소니 아워 레전드. 큰 글씨로 쓰여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동상 청원 서명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어요. 하루에 10만 명씩 늘어나고 있었죠. 토트넘 팬클럽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손흥민 동상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닙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순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흥민이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되었는지 실감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계속 반응이 이어졌어요. 해시태그 손흥민 해시태그가 3일째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지키고 있었어요. 각국에서 올라오는 메시지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손흥민을 보며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마이너스 브라질 축구 꿈나무. 1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일본 토트넘 팬.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마이너스 나이지리아 축구 팬. 국경과 언어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며칠 후 흥민이와 마지막 인터뷰를 했어요. 8년 동안 계속해온 그 질문을 이제는 할 필요가 없었어요. 대신 새로운 질문을 준비했죠. 이제 어떤 기분이세요? 흥민이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정말 꿈 같아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새로운 시작이요? 네.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차례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흥민이가 질문받는 사람에서 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걸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는 그냥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에요.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요.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이제는 멘토가 된 거였어요. 그날 오후 훈련장에서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어린 선수들이 흥민이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형, 어떻게 하면 형처럼 될 수 있어요? 한 어린 선수가 물었어요. 흥민이는 그 선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포기하지 마. 그게 전부야. 그 장면을 보면서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제 흥민이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어요. 꿈을 꾸는 모든 사람들의 롤모델이 된 거였어요. 저녁에 혼자 사무실에서 지난 8년을 정리해봤어요. 2017년 그 첫 만남부터 시작된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어요. 언제 우승할 건가요? 그 질문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요. 흥민이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존재로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흥민이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나누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8년 동안 저는 한 선수의 성장을 지켜봤어요. 실력의 성장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성장을요. 이제 흥민이는 완전한 부활을 이뤘어요. 무관의 스타에서 진정한 레전드로 거듭난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한 저 역시 더 나은 기자가 될 수 있었어요. 토트넘 스타디움에 흥민이의 동상이 세워질 날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동상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닐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될 거였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흥민이가 전 세계에 전하는 영원한 메시지였어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 한 편이 다연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항상 감사드립니다.